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FOMC의 9월 미국 금리 발표와 그리고 파월의 연설이 이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FOMC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할 미션은 미국이 9월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아니라 9월 미국 금리가 올해 남은 11월, 12월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피크로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강경한 통화정책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만큼 이미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데이터 위주로 다시 한번 파월의 연설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금리 인상은 75bp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요. FOMC 내에서도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75bp 금리 인상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9월 미국 금리가 75bp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어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파월의 75bp 금리 발표로 거쳐지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어진 파월의 연설을 통해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파월은 올해 남은 두 차례 FOMC를 통해 125bp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는 11월에 75bp,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이 지배적이 되었는데요.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11월 75bp 금리 인상을 68.5%로 보고 있습니다. 즉 9월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 피크가 아니라 11월에 자이언트 스탑이 한 번 더 남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소식인데요. 이번에도 파월은 매파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즉 섣불리 금리 인상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요. 또한 공격적 통화 정책으로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전까지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죠? 강한 고용 시장과 함께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파월이 이제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연착륙보다 경착륙에 대해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제시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FOMC 때 비해서 경제 성장률을 예상치보다 낮게 수정했고요. 실업률을 보시면 6월 FOMC 때 비해서 예상치를 높게 수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나 금리 인상을 통한 강경한 통화정책 기조는 상당 시간 이어가겠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월에 이어진 연설로 금리 발표 이후 상승한 증시와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FOMC를 통해 저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월의 발언은 늘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도 의도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파월이 거의 1년의 러닝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어투로 통화정책에 대한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완화 속도가 빨라질 거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도 달라질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시간을 뺏길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월의 이야기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100% 이렇다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월의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앞으로 투자 전략을 만들어 가시는데 더 마음이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올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9월 FOMC로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라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 통화정책 발언이면 리플 투자자 입장이라면 온전히 리플의 소송과 기타 호재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577원 정도입니다. 파월의 매파 발언에 급격히 내려갔던 가격이 다시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는 어쨌든 리플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앞으로 2달 내에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 합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는 트윗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송에 대해 공유한 내용을 남겼는데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변호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판사의 결정은 2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빠르면 3월 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약식 판결에 대한 판사의 결정은 4월 말이나 5월 초는 될 것 같다고 본인의 의사도 밝혔는데요. 그 사이에 합의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흰번 문서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빠르게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리플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저 역시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저 정도에서 리플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한 가지 의견을 더 밝히는데요. 구독자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공유드립니다. 사람들은 리플의 약식 판결을 승소하면 모든 크립토 자산에 도움이 되고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SEC는 그 판결을 존중하고 크립토와의 전쟁을 중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다시 글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SEC는 그렇지 않을 거다. SEC는 그녀의 결정에 항소하고 항소를 통해 SEC가 승소할 거라고 주장할 거다. 또한 리플이 승소하더라도 판결은 리플 XRP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크립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리플 XRP가 증권으로 선언되면 비트코인과 리플만이 절대적인 규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토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리플이 증권이다 라고 판단되면 이라고 반대로 표현했는데요. 증권이 아니다 라고 다시 정정드립니다. 어쨌든 2년의 시간을 걸쳐서 리플 XRP가 비트코인과 함께 절대적인 규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암호화폐가 되면 매우 좋겠지만 SEC의 끝없는 소송, 즉 대다수의 토큰을 소송을 통해서 증권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그 행위는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해서 저하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375개의 회사와 함께하는 기후협약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2019년에 공동 설립한 해당 협약체 중에 회원사 중에 하나인 리플은 파리 협정보다 10년 앞선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는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올해 투자를 약속한 리플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벽 FOMC로 다양한 마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과가 나온 만큼 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는 오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